소닉 더 해치욱 시리즈의 실사화 영화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 슈퍼소닉 3 영화 보고 왔습니다. 스포 있는 리뷰이니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확실히 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프랜차이즈 영화였습니다. 소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2D로 했던 소닉 게임 시리즈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상태이고 영화도 지난 1, 2편을 보지 않고 3편만 봤던 입장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CGV의 4DX로 이 영화를 봤는데 오전 시간에 이제 봐서 그런지 영화를 보는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영화관 4DX 그 의자들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저 혼자 흔들흔들 나부키는 그 광경이 굉장히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후기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작품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지난 1, 2편을 통해 같은 동료가 된 너클즈와 테일즈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던 히어로 소닉이 일본의 한 연구시설에 50년간 잠들어 있던 사상 최강의 비밀병기 섀도우가 탈출을 하자 세계수호 통합부대의 극비로 소집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닥터 로보트닉과 그의 할아버지 제럴드 박사는 섀도우의 엄청난 힘, 카오스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류를 정복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파괴하려는 섀도우를 막기 위한 소닉과 그의 친구들의 액션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감독님은 1, 2편에 이어서 소닉의 전 편을 맡았던 제프 파울러라는 감독이고요.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로는 소닉 더 해치욱의 벤 슈와츠, 우리나라에서는 엄상현 성우님이 성우를 담당하셨고요. 다음 섀도우 역의 무려 키아누 리브스, 우리나라는 정재현 성우님이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 다음 마일즈, 너클즈,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소닉 시리즈의 데드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명 에그맨이죠. 닥터 로보트닉 역의 짐 캐리 배우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역으로 제럴드 로보트닉이 짐 캐리가 1인 2역을 맡아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 제가 생각했던 관람점 포인트는 먼저 굉장히 기사로도 많이 나왔었는데 짐 캐리가 이 슈퍼소닉 2편을 찍고 난 후였을 거예요. 배우로서 은퇴를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행히 이번 3편까지 촬영을 잘 마치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호평하는 그의 에그맨 역을 과연 어떻게 또 소화를 하셨을까? 그 부분을 가장 기대를 하면서 봤고요. 그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3편에 그 소닉의 라이벌로 나오는 섀도우 역에 무려 키아누 리브스가 성우를 맡아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의 무게감 있는 보이스가 섀도우 역할과 얼마나 잘 어우러질까. 그리고 이번 3편도 지난 1, 2편과 비슷하게 무난하게 흥행이 가능할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간단한 이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일단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부 속에 약간 TV 시리즈 같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후안과 파블로라는 역할을 한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 또한 1인 2역으로 그 드라마상 약간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거를 보여주는 TV 속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배우가 굉장히 낯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지 했는데 그 얼마 전에 나왔던 베놈 그 라스트 댄스? 그 편에 나왔던 베놈에서 그 바텐더 역할 있잖아요. 그 머리 긴 장발의 그 바텐더가 딱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감독인 제프 파울러 감독이 제가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지금 소닉 1, 2, 3편 외에는 따로 연출을 맡은 작품은 없으셨는데 그가 신인 애니메이터 시절에 게임 섀도우 더 해치욱의 CG 컷신을 프로덕션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20년 만에 직접 본인이 연출하는 영화에 섀도우를 극장에 재현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다고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만큼 섀도우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해야 더 멋지고 임팩트 있는 그런 액션씬을 하는지 굉장히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플러스 돼서 이번 영화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쿠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편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쿠키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4편을 위한 소닉이라는 세계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하는데 그 캐릭터 중 몇 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 약간 4편에 대한 예고편 같은 그런 쿠키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쿠키 하나는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중간에 올라오고 또 하나는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나오니 꼭 두 가지 다 보고 영화관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영화 자체의 그런 속도감이라든지 액션이 굉장히 지난 1, 2편에 비해서 더 발전한 듯한 그러한 영화였고요. 게다가 저는 또 4DX로 봤기 때문에 소닉의 초음속 스피드라든지 너클즈의 파워 액션이라든지 다음 섀도우의 액션들이 굉장히 4DX의 그 흔들림과 함께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서 그 영화의 속도감, 액션에 대한 체감을 더 배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게임으로만 즐겼던 그 소닉의 그러한 박진감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의 액션에 대한 그런 속도감뿐만 아니라 이 스토리의 전개 부분에서도 이 소닉이라는 캐릭터에 어울리게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딱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영화를 진행을 해서 오히려 이 캐릭터성에 맞게 이 영화가 잘 보여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좋았던 점은 키아누 리브스가 역할을 맡은 섀도우라는 캐릭터의 무게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등장에서부터 초반에 이제 소닉 팀들과 맞서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뭐 런던이라든지 우주에서의 전투 등 이 소닉과는 차별화된 섀도우만의 뭔가 묵직하고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긴박한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의 그 멋진 중저음 목소리가 이 캐릭터의 매력을 더 배가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중반부터 이 섀도우라는 캐릭터의 서사를 굉장히 차곡차곡 잘 보여줘서 나중에 이 캐릭터가 변화하는 과정도 굉장히 잘 보여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가 하나 더 나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역시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닥터 로보트닉. 이번 편에서는 1인 2역을 하셨죠. 닥터 로보트닉과 그의 할아버지로 나왔던 제럴드 로보트닉. 이 두 가지 캐릭터를 1인 2역으로 연기를 한 짐 캐리가 하드캐리를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1, 2편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뭐 예고편이라든지 그런 짧은 리뷰 영상들 그런 거에서만 잠깐씩 봤었는데 이번 3편에서 짐 캐리의 연기를 보니까 왜 사람들이 소닉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짐 캐리를 다 이야기하는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칫 뭔가 유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소닉의 세계관에 물론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좀 코믹하고 가벼운 느낌이 드는 캐릭터지만 이 짐 캐리가 연기를 함으로써 이 캐릭터의 매력이 더 살아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뭔가 진중함도 보이고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배우의 연기였고요. 무엇보다 가장 압권이었던 점은 영화 중반에 닥터 로보트닉과 제럴드 로보트닉이 잠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안 장비가 이제 레이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두 캐릭터가 레이저를 반사시키는 옷을 입고 거기서 댄스 배틀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정말 제일 압권이었습니다. 왜 이 배우여야만 하는가 이 영화를 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이게 일본이라는 게임 회사의 IP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다양한 뭐 영상이라든지 영화, 만화, 게임 등 다양한 일본 콘텐츠에 대한 오마주들이나 그런 언급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그 일본 특유의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라면은 예고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섀도우가 탈출을 하는 장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일본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걸면서 스키드 마크가 나타나는 장면, 그 장면에 대한 오마주라든지 맨 처음 섀도우가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기 전 그 감옥을 부수는 장면은 예전 포켓몬 영화 중에 뮤츠의 역습에 뮤츠가
그 연구소를 파괴하는 장면을 오마주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서 그것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은 딴 건 크게 없었는데, 저는 이번 영화를 좀 시간상 자막판을 보고 싶었는데 더빙판을 봤었거든요. 근데 더빙판에서 맨 초반 이제 소닉이 섀도우를 잡기 위해서 연합을 맺었던 그 세계 수호 통합 부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과정에서 줄임말로 나오는 게 세수통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대가 나올 때마다 계속 세수통 하니까 자꾸 그 영화를 보는데 잠깐 몰입이 깨지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빙판보다는 자막판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평점은 5점 만점에 3.5점 드리고요. 4편이 기대될 만큼 세계관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